복받는 채널 은파선교회 오하로 목사입니다. 제목, 목사들아 부자가 되어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목사로 만들어 주셨다. 나는 내가 목사라는 것을 잠시도 잊은 적이 없다. 그리고 목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며 살아왔다. 목사의 직책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셨다. 성도를 온전케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온전해져야 한다. 주님이 어린 양을 먹이기 전에 내가 먼저 성장해야 한다. 그래서 목사로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를 다니면서부터 하나님 말씀인 성경책을 내 손에서 떠나 보낸 적이 없고 밤낮으로 성경을 읽고 배우고 연구하였다. 학사, 석사, 박사 과정까지 마쳤다. 그것도 모자라게 느껴져서 각종 세미나 등을 쫓아다니며 공부하였고 유명 목사님들의 설교집도 계속 사서 읽으면서 부족한 것을 채워나갔다. 그리고 영적인 능력을 얻기 위해 밤낮으로 기도에 힘썼다. 매일 2시간 이상씩 기도하였고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다니엘 금식, 심지어는 40일 금식 기도까지 하였다. 방언 기도와 통변 은사까지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은사들을 또 주셨다. 깊은 기도 중에 주님과의 만나서 많은 대화도 나누었다. 주님은 40일 금식 기도 중에 나를 천국까지 보여주셨다. 내가 위급한 경우에는 천사들을 직접 보내주셔서 구해주시기도 하였고 내가 필요할 때는 사람들을 시켜서 돈을 직접 갖다 주기도 하였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목회하는 일에서 은퇴하여 실비치 레저월드에서 살고 있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항상 불어오는 태평양 바닷가, 은퇴자들이 모여 사는 아름다운 곳, 노인들에게 필요한 모든 각종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어서 부족한 것이 없는 이곳에서 나머지 여생을 즐기며 살 수 있다. 그러나 목적 없이 사는 인생은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앞으로도 40년을 더 살 수도 있는데 나는 무엇을 목표로 살아야 할 것인가? 내 인생을 돌이켜보며 생각해 본다. 내가 부족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내 인생을 다시 산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생각해 보아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 내가 생각해도 나는 참 기특하게 살아왔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주님은 나를 지켜주셨고 승리케 하셨고 날 인도하셨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나도 고백한다.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웠던 시절, 해방되기 직전에 태어난 나는 가진 고생을 다 해보았다. 병약하게 태어난 나는 어머니의 젖을 한 모금도 먹어보지 못했고 10살 때까지 잘 걷지도 못했었다. 내가 어렸을 때의 기억 중에는 한 번도 배부르게 먹어본 기억이 없다. 우리 집은 너무나 가난하여 먹을 것이 항상 없었다. 우리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하는 아이들은 몇이 안 되었다. 나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간다는 것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선생님이 중학교 입학원서를 가지고 오셨다. 한번 시험이라도 보라는 것이었다. 영산포 중학교는 장학생 제도가 있으니 장학생이 되면 학비가 없어도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입학시험을 보았는데 1등이 되었다. 그래서 3년 동안 학비 면제 장학생이 되어 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 20리길을 걸어 다니며 학교에 다녔고 집에 와서는 농사일을 도와야 했었다. 우리 집에는 공부하는 책상도 없었다. 물론 책상을 놓을 만한 공간도 없었다.
교과서 외에는 참고서 한 권 사본 적도 없었다.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영사포 중학교를 1등으로 입학하여 1등으로 졸업하였다. 중학교는 그렇게 다녔다. 문제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이다. 우리 시골에는 고등학교가 없었다. 광주까지 나가야 한다.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려면 집을 떠나야 한다. 나 혼자 먹고 살아야 한다. 혼자 벌어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학비도 내야 한다. 그래서 찾아보았더니 광주 공업고등학교가 장학생 제도가 있다는 것이다. 시험을 봤는데 장학생이 되었다. 시골에서 돈 될 만한 것을 다 정리해서 변두리에 방 한 칸을 겨우 월세로 얻었다. 학비는 면제되었지만 매달 월세를 내야 한다. 그리고 먹을 것도 내가 버려야 한다. 그래서 신눈파리가 되었다. 낮에는 학교에 가야 하기 때문에 새벽 일찍 일어나서 신문을 돌리고 나머지는 시간 나는 대로 팔아야 한다. 겨우 생활비가 되었다. 문제는 2학년이 되면서다. 1학년만 장학생 제도가 있고 2학년부터는 없다는 것이다. 학비를 내면서 학교 다닐 형편은 못 되었다. 할 수 없이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기술을 따서 공장 같은 데 취직을 할 수 있었는데 그 길이 막혀버린 것이다. 나는 기도하였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일 때라도 난 낙심하지 않았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항상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나는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신문을 돌리는 집이 광주상업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라는 것을 나는 알았다. 며칠을 기다리다가 겨우 교장선생님을 만났다. 그리고 내 사정을 간략하게 이야기하면서 상업고등학교에 진학하게 전화하게 해달라고 하였다. 광주상업고등학교는 야간부가 있었다. 그 야간부에 편입이 되었다. 입학금은 면제되었지만 학비는 내라는 것이었다. 나는 신문팔이, 구두닦이 등을 하면서 겨우 학비를 마련하였다. 공업학교와 상업학교는 교과서부터가 달랐다. 1학년 책을 다시 사서 공부를 하였다. 2학년 2학기부터는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다. 공부하는 내 친구들을 보면 그들은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다. 학원에 다니기도 하고 내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참고서도 여러 권 사서 밤새도록 공부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런 형편도 못 되었지만 공부할 시간도 없었다. 고등학교 다닐 때 가장 시급한 것은 먹고 사는 것이었다. 내 주식은 옥수수 가루였다. 가장 싸고 먹기가 편하기 때문이다. 물만 끓여서 옥수수 가루를 넣기만 하면 된다. 조금 식히면 굳어져서 빵처럼 된다. 김치에 먹기만 하면 된다. 김치도 없어서 소금 뿌려서 먹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지금도 잊지 않은 것은 시골에서 내 형이 김치를 자전거에 싣고 오신 것이었다. 먼 거리를 자전거에 싣고 오셨는데 김치 항아리가 깨져 있었다. 버스를 타고 오면 쉬울 텐데 차비가 없었던 것이다. 나의 학창시절은 굶주림과의 전쟁이었다. 굶기를 밥먹듯 하였다. 그런 가운데서도 나에게 항상 힘이 되는 것은 성경 말씀이었다.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신명기 28장 13절 말씀. 언젠가는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지어다. 나는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였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선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